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0학년도 살레시오 중학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활동입니다. 2학기 살레시안이라는 나의 신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었었는데요. 안 한 반이 2반 있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 솔직히 자유학년제 이야기하면서 나노울 이야기 했었잖아요. 나의 삶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자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의 신원 여러 가지 집에서는 여러분 아들이고 손자이고 또한 누구의 동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누구의 친구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살레시아 학교를 다님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붙어지는 살레시안이라는 신원 여러분들이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살레시안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오늘부터 꾸준히 이어서 살레시안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돈보스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먼저 시작할까요? 안녕 살레시오. 안녕 신부님하고 인사했겠죠. 원격 수업의 연속이 이제 계속 될 겁니다. 지난주에 4일 우리가 봤죠. 월화수목. 벌써 여러분이 또 보고 싶은데요. 이름을 불러줘, 사진 찍으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데 마스크를 자꾸 끼고 있어서 솔직히 헷갈립니다. 비슷하게 눈 위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요. 여러분들 특별히 올해 3학년, 2학년들은 이름을 거의 100% 다 외웠거든요. 네, 여러분들 1학년들은 이름을 빨리 외워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진 보고 좀 노력을 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더불어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10월 4일 이후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입니다. 다시금 되새겨 봐야죠. 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나부터 먼저 방역수칙 지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스크 착용, 세면 손 씻기,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기, 그리고 온도 체크 37.5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39 전화번호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한 개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또 해이해지잖아요. 또 괜찮아지고 사람 안 나오고 나면 또 해이해지고, 또 사람 많이 나오면 그 동네 또 안 가고 이렇게 될 텐데요. 해이해진 마음 다시금 추스려 보면서 방역수칙 잘 준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 편 보시면서 그렇게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생활 속 방심은 금물, 거리 두기로 코로나 극복. 딱 10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 최소 1m 이상 두 팔 간격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둘,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셋, 환기가 안 되는 곳,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넷,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일상생활 중 수시로 손을 씻어주세요. 다섯,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섯,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잊지 말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일곱,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은 물론 자주 손이 닿는 곳은 깨끗이 소독해주세요. 여덟,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아홉, 매일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살펴 코로나19 증상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열, 마지막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여행은 당분간 자제해주세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이름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자유학년제 나노울이라는
이게 얘가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영상 속에서 지켜줘야 할 그러한 방역 수칙들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학년제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방법, 여러분들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삶이라는 것, 자서전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원, 살레시안이라는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돈보스코 영화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돈보스코 성인인데요. 자신의 아이들을 살레시안이라고 불렀는데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가 바로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레시안이니까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아는 것,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의 신원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나오네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돈보스코 영화를 보면서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원의 재정립 타임입니다. 영어로 세인트 존 보스코, 존 연 보스코라고 되어져 있고 이태리 말로 상떼, 상타 조바니 보스코라고 되어져 있고요. 돈보스코의 생애입니다. 1815년에서 1888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73세, 뭐 정확히 횟수로 73세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1814년 지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지도예요. 자, 태어났을 당시 이태리의 상황이에요. 돈보스코가 15년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잖아요. 1, 2 색깔로 보면 3, 4, 5, 6, 7 여기까지 8 굉장히 다양한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굉장히 통일이 아닌 통일 전이었죠. 이탈리아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1760년부터 1820년가량 이렇게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업혁명이 완전히 발전이 돼서 그 이후로 넘어갔는데 이태리는 1814년 뭐 이때 60년 1820년 이때 사이에 항상 이탈리아는 그렇게 늦게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보다 50년에서 60년가량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통일 이전에 오른쪽 사진 나오는데요. 분열된 여러 공국, 뭐 7개 정도, 8개 정도, 7에서 8개 정도의 공국이 있었고요. 지들끼리 계속 싸웠어요. 통일을 위해서 1814년부터 61년까지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전쟁 61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돈보스코 시대 때 돈보스코가 한참 활동 중일 때도 통일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1860년에 들어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보스코 시대 때는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토리노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살짝 지워졌는데 이 토리노라는 지역이 지금 돈보스코가 활동하던 여기 보면 아스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아스티 지역, 이 토리노와 아스티 지역이 사이에 돈보스코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바로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 뭐 밀라노도 있고 여러분들 유명한 뭐 나폴리, 로마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시칠리아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뭐 볼로냐, 뭐 베르가모 요즘 베르가모 엄청 귀족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 공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전역이 살기 좋았을까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살기가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전쟁 나면 남자들이 끌려가잖아요. 먹을 게 없게 되는 상황들이 더 펼쳐지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의 늦게 왔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지어서 먹어야 될 텐데 전쟁이 계속 나기 때문에 농사는 사람들의 인구와 비례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노동력이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농사는 훨씬 더 잘 지어진다라는 것, 특별한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잘 지어진다는 거 봤을 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어린 요한 보스코 집도 매우 가난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돈 보스코가 어렸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당나귀를 잡아 허기를 채웠다는 일화도 돈 보스코에게는 전해집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 없었던 요한 보스코였고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사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수호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의 가계도인데요. 성모 요한 보스코 살았을 때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어머니의 시어머니. 아버지 프란체스코와 어머니 말게리타 오키에나인데요. 이거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첫째 안토니오 보스코라고 안토니오 형이 이렇게 있었고요. 둘 사이에서 요셉 보스코, 주세페 보스코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셉이 없습니다. 요한 보스코가 태어났어요. 요한 보스코가 태어났고 이렇게 세 명이 이 마르게리타 오키에나 어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토니오는 계속 요한 보스코의 어린 요한 보스코를 계속 노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또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윽박지르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는 급성 폐렴으로 요한 보스코 3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할머니와 아들 셋을 양육해야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죠. 안토니오 형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쟁은 농업은 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수확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부가 줄어드니까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 보스코가 노동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한 보스코가 공부하기를 바랬어요. 공부하기를 바랬고 공부가 잘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요한 보스코에 대한 안토니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어머니의 사촌인 몰리아 씨의 농장에 가서 가축을 사용하는 일꾼으로도 보내집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몰리아 씨 농장에 가서 가축을 사육하고 그곳에서 그들 가족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 보스코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9살에 요한 보스코의 일생의 길을 알려주는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9살 때의 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보스코 9살 때 꿈. 영화에서는 나무에 기대어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에 기대어서 잠을 자다 꿈을 꾼 게 아니라 영화는 이렇게 각색을 했지만 원래 이렇게 잠을 자면서 침대에서 밤중에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이 돈 보스코 9살 때 꿈을 그림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막 보면 양도 있고 이쪽에 늑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손잡고 있고 침대에 자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3단계로 이 꿈에 대해서는 첫 번째 1단계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까지의 그 그림이죠. 이 그림 안에서 꿈을 꾸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고 욕설과 같은 거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모독하며 입에 담기는 더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스코는 그 말을 듣고 그 속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며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돈 보스코가 자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싸우고 막 하면 굉장히 더러운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거칠고 고약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속에 돈 보스코는 끼어 들어가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로 훈계합니다. 어린 요한 보스코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바로 2단계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 남자가 나옵니다. 예. 굉장히 눈이 부신 하얀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요. 그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힘과 주먹으로, 주먹이 아니라 지혜와 용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요한보스코는 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요한보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지혜와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한 분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가 지혜와 용서를 배울 수 있게 스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보스코 앞에 아이들이 싸우는 장면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상한 한 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먹과 발길질이 아닌 지혜와 용서로 친구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인데요. 바로 그 스승님은 누구냐면 아이고 글자가 넘어가는데요. 스승으로 당신의 어머니 성모님을 주셨어요. 그때 성모님 주위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서성거렸어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며 성모님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너가 일해야 될 일터다. 저기 저 사나운 짐승들을 어린 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코는 성모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잠에서 일어납니다. 꿈이 아닌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주먹으로 말리며 싸웠을 때 맞았던 볼이 욱신거렸다 라고 이야기를 돈보스코의 회고록에서 돈보스코가 직접 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요 라고 하니까 스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성모님을 스승으로 주면서 이 늑대를 뭘로 변하게 한다고요? 바로 양으로 변하게 하는 것들을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보스코 여러 쪽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토니오 형, 요셉 형 모르겠어요. 누가 안토니오인지 모르는데 할머니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어요.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해 공부보다는 노동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안토니오 형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보스코는 이 서커스단에서 배워온 이 많은 놀이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제주들 이런 것들을 배워옵니다. 배워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앉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의 재주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서커스를 배워 보여주고 쇼를 본 사람에게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서 그가 읽은 책, 소설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겨울철에 농사가 없을 때 농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보스코에게 기적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얼마 안 되어져서 또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길거리에서 칼로스 신부님을 만나는 거죠. 할아버지 칼로스 신부님을 만나고 그 신부님에 의해서 배움을 받습니다. 큰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칼로스 신부님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고 죽어요. 그리고 칼로스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키를 요한 보스코에게 맡기는데 요한 보스코는 이 키를 또 누구에게 바로 맡기냐면 칼로스 신부님의 친척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칼로스 신부 친척에게 그냥 줘버리고 끝내요. 다시 칼로스 신부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시련이 시작되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형을 또 만나야 하니까요. 돈보스코의 배움이 있어서 어려운 점인데요. 바로 돈보스코가 배워야 하는데 형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집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에서 15km를 걸어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눈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신발이 떨어져도 필요 없이 매일 걸어다니며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속되는 가난과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공부를 계속 연장을 해요. 집에서는 돈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두도 고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재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돈보스코 어렸을 때 직접적인 살았던 생가예요. 생가. 돈보스코의 생가. 이 집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옆에도 뭐가 또 붙어 있거든요. 이거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 돈보스코가 여기는 그 바로 이 카페 안에 이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계단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다리를 쪼그려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려 잘 수밖에 없는데 다리를 이렇게 해서 피게 되면 문 바깥으로 다리가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토모스는 여기 밑에서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됐겠죠. 예. 카페 계단 밑에 요 안에 잠자리가 있었고요. 조금만 발만 뻗어도 계단 밖으로 발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공부를 연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난을 이기며 어렵게 사제가 되는 요한 보스코인데요. 재봉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사제를 되게 첫발을 내딛었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841년에 받았거든요. 요한 보스코가 돈보스코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관련되어져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다음 시간에는 사제가 된 돈보스코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제발 영화를 잘 보는, 그래서 성악 요한 보스코가 자신의 아이들을 살레시안들에게 바라는 점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를 깨닫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살레시안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아요. 안녕.